2023년 3월 20일 수요일 라디오스타 국립연예재활원 17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빗돌, 저는 화진, 할게요. 네, 생방송은 아프리카 유스트림에서 다시 보기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또는 이플렉스.co.kr에서 다음 팟 그리고 라디오 바일은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은 항상 받으니까요. 페이스북과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라디오스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바람이 밖에 엄청 불어요. 네. 바람 부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있죠. 설랑설랑 이렇게 봄바람 불어오면 아니 지금 여기 그 건물이고 저 빌딩풍 좀 있어서 더 센 것 같고 봄바람 부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저도 바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바람 불면은 뭐라 해야지 뭔가 센치해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피부 건조해지고 눈에 뭐 들어가고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황사 막 안 좋고 막. 그죠. 공기가 좋을 때는 좋죠. 더울 때 에어컨 바람 쐬는 거 말고는 바람을 딱히 좋다 생각해본 적이 에어컨 바람 직접 진짜 쐬요 안 혹시? 좋은데. 응? 직접 쐬요? 당연하죠. 그렇겠죠. 더운데. 이번엔 그런 거 관리 안 해. 근데 아니야. 약간 좀 궁금한 건 피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관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똑같았어요. 이렇게 막 사는데 이 정도인데. 막 살다니요.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말씀하셔도 제가 뭘 막 살았어요. 막 사는 건 아니 사는 건 잘 살죠. 근데 막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를 생각도 없고. 그 뭐라 그러지? 막 사용하는 거지. 근데 그 제가 그 주위 연예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일을 했잖아요. 특히 네. 여자 가수랑도 일을 많이 했는데 다들 그냥 다 살던데 다 더우면 다 에어컨 앞으로 다다다닥 가가지고 다 쐬고 추우면 다 히터 앞으로 다다다닥 붙고. 고현정 차에서 히터 안 트는 거 못 들었어요? 고현정 에어컨 바람 안 쐬요. 걔는 고현정이고. 그렇죠. 아, 저는 뭐 고현정하고 그 들리잖아요. 안 했으면 고현정.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야 100만한테 양성하는 소리 들리게 한다. 그래서- 진짜.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안 모르는 해봤으니까 거예요. 막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빗돌이 여자친구 없었으면 신빙성 없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빗돌이 무슨 말만 하면 빗돌은 무슨 뭐 인맥을 우주에서 끌어올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막 빗돌루님께서 말씀하신다. 무릎 꿇고 각 잡고 경청하자. 그래요. 여기서 이런 분위기가 됐으니까요. 유일한 신이 된 거예요. 여기서 유일 신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콩쥐파츠 읽으면서 읽고 약간 다른 해석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연인데 이게 한 장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분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따로 뽑아왔어요. 근데 정말 기군요. 이거 주세요. 일단 근데 이게 쓸데없이 길게 쓴 게 아니고 다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약간 좀 슬픈 사연이에요. 아 그래요? 예전에 밝혔듯이 저는 부업이 임용준비생인 학원에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그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단빵 마누라님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항상 뭐 재밌고 같이 즐기고 막 이런 사람인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모든 누군가에게 다 사연이 있다. 네, 누구나 사연은 다 있다. 뭐 이런 본인의 이런 그 치부를 이렇게 저희한테 좀 주셨어요. 네, 치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감사하네요. 감사하고. 네,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겠네요. 저는 특정 몰상식한 사람들처럼 부모님이 날 낳으셨으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돈도 꼬박꼬박 바치고 넌 나의 노예. 넌 내게 잘해. 이런 마인드도 없고요. 부모님께 뭐 하나 사달라고 졸라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렸을 적 썰을 풀자면 지금 어머님은 개모심의 스텝마더요. 저를 낳으셨던 여자분은 엄마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조금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본인 감정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생모는 바이올로지컬 마더 저 임신한 기간 중에 흡연을 하셔서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셨대요. 본인이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여성분들을 많이 좀 싫어하신다고 하네요.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퇴직금과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먹고 자고 할 돈을 모두 치료비로 심장병 치료비로 쏟아 부어서 돈이 궁핍해진 생활에서 낳으셨던 그 생모 바이올로지컬 마더는 다른 남자분을 좋아하시게 돼가지고 이제 편부 가정에서 이제 성장을 하시게 됐나봐요. 이분이 그 대학 등록금 따로 알바로 벌었던 그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 대기자 10명 중에 한 명이 됐고 그중 한 명만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저는 그때 기술로 받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0%.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그때 이 아이를 잘 살려주시면 정말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모든 신에게 이제 빌었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살고 계시는데 부산에 살던 시절에 선행을 하시면서 방송국에 취재가 올 정도로 선행을 많이 하셨는데 방송을 타서 언론에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가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해서 언론에 찾아왔는데도 거절을 하시고 언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서 물음표에 실루엣 그려진 의문의 사나이로 뉴스에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시면서 사셨대요.
어쨌든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라서 금세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게 됐는데 저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면서 잘해주던 그분은 지금의 어머니 스텝마더가 된 거죠. 행복한 시절이 올 줄 알았지만 아시발쿰 그 어머니는 이렇게 좀 이렇게 쓰셨어요. 아시발쿰 제가 이렇게 휘화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길고 재미없고 그런 사연이 아니네요, 애초에. 네. 근데 내용이 다 있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동학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10,000원짜리 지폐를 주길래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고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제 주머니에서 10,000원을 발견하신 어머니가 왜 훔쳤냐면서 저를 때리셨습니다. 자기가 줘놓고. 아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치매가 있으신 네,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신 한 번 때리면은 좀 멍이 좀 많이 들고 어디서 이제 뭐 당구대 같은 거로 좀 때리시기도 하고 그거 이제 부러질 때까지 때리셨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눈치를 보면서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서 신용이 좀 높으셔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정도까지 수입을 벌어들이셨는데 그 어머니는 그거를 좀 이제 많이 좀 쓰셨다고 뭐 이렇게 좀 뭐라 하죠? 액세서리 같은 거 많이 사시고 그래서 벌이가 풍족해서 그랬는데 어머니가 사채를 끌어다가 아무래도 방에 이제 화장품과 뜯지도 않은 명품백들을 막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벌이가 풍족하다 보니까 눈이 돌아가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사채까지 끌어다가 무엇에 사는 것을 되게 맛들이셨고 사채를 쓴 명의자가 아버지. 아버지는 와 이게 야 레전인데 단빵 마누라님 짱짱맨 오 화이팅이요. 아버님은 신용도가 바닥이 돼서요 사업을 망하고 사채를 갚는데 남은 돈을 다 쓰게 됩니다. 오 아버지께서는 밤중에 몰래 야반도주를 계획하셨다가 어머니께서 잠시 나간 사이 저의 손을 잡고 모든 재산을 가장 친한 친구분에게 주며 내가 10년 안에 돌아오면 다시 돌려주고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 가져 라는 말을 남기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단둘이 걸어가던 길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고 죽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하던 순간이었네요.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가 우리가 알던 곳을 찾아내서 아버지께서 돈 벌러 나간 사이 절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미치겠다. 납치네 납치? 미치겠네 진짜. 읽어주세요. 오 대박. 아버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저는 그렇게 같이 살았다고요. 오 어머니랑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렇게 커넥션을 항상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겠죠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연락을 해서 딜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다시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아무랬지만 대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반분가를 했었대요. 그럴만한 상황이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벽시와 분가하게 됩니다. 새벽시? 지금 어머님 새벽시와 분가하겠습니다. 그 드립이에요. 그냥 드립 친 거죠? 네. 깜짝이야. 그 새벽시가 저기 한가인, 네. 한가인이 아니지. 네.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주라며 주는 돈은 어머니께서 가운데서 드셨고요. 지금의 어머니도 이혼하셔서 자신의 딸이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는 듯 싶네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얼굴이 헬스케졌냐고 보내준 돈 다 어쨌냐고 하시길래 무슨 돈이요?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바로 입막음 하시면서 보낸 돈은 다 사먹고 해도 얘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면서 너스레를 떨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직 자세한 사정을 모르십니다. 말해도 어머니가 사이에서 잘 막으시고요. 단 둘이 얘기하려고 하면 불안하시 투덜투덜대면서 둘만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알바해서 나름 열심히 학자금 대출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다니기가 힘들어지자 휴학을 내고 회사에 취직해서 등록금 마련을 하고 남는 돈은 꼬박꼬박 집에 보내드렸습니다. 1년간 900만원 정도. 와 회사원이 900만원 보내기 쉽지 않은데 요즘에 회사원만큼의 월급 성공할 거예요 이분은. 네, 월급도 아니고 방값에 대학교 학자금 대출한 돈 다시 갚아야 하기도 하고 월급이 빠듯한데 어머니께 자주 전화가 옵니다. 혹시 돈 좀 붙여줄 수 있냐고요. 제 마인드가 돈이야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뭔가 전화 받을 때마다 힘이 쭉 빠지네요. 최근에 그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시 일할 수 있겠냐고. 3개월이나 단기 아니라도 괜찮다고 잠시만 도와달라고. 하지만 지금 학원에도 선생님 저 졸업할 때까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그만두면 아이들 볼 면목이 없기도 하고요. 원장 선생님께 학원 열쇠 등등 많은 걸 신뢰하면서 맡기셔가지고 갑작스레 나간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돈 때문에 갈등되는 게 너무 서럽네요. 20살 이후로 집에 손 벌려본 적도 없는데 집에서 여전히 저에게 많은 걸 바라네요. 집에 돈이 없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는 집은 2층 집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어서 쓰지도 않고요. 안 쓰는 아파트를 팔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데
억지로 빚을 내가면서 비싼 보험에 집을 사서 허리띠 졸라매며 살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심장병을 앓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싼 보험을 드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비싼 보험 들었다는 걸 실수로 말씀하시고 아차 싶으셨는지 아니라고 그냥 아들한테 보험 하나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뜨끔하냐고. 오늘도 전화가 와서 혹시 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내일 모레쯤 다시 붙여주신다고 연락이 와서 그냥 푸념해보고 갑니다. 신용도가 제로라서 보내면 안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지금껏 내일 줄게 모레 줄게 하고는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뭔가 제가 하나의 보험 재테크 수단이 돼버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자친구를 사귀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서든 번호를 알아내서 헤어지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왜? 돈 쓸까봐? 그래서 2번 헤어졌죠. 시발 모성애라는 단어가 정말 공감되지 않는 로라다 애미 없는 새끼야라는 소리를 들으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이 새끼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청년의 푸념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좀 저희 라디오가 좀 가벼운 분위기긴 한데 요런 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묻기는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면 저를 또 그만큼 저희를 신뢰해 주시는 거기도 하고 공유하면서 이런 거 스트레스를 좀 어렸을 때에 스트레스를 좀 풀어봐야 하는 것도 사실 우리끼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제가 가져와서 읽어드렸고, 저도 이분 못지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이 돼요. 그리고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인데, 그래도 길러주신 부모인데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그런 식의 글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이 그 사람 일이 아니면 다 모르는 거고 여기에 다 묻어나지 않은 여러 가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섣불리 어쩌고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이다 보니까는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서 처음엔 들으시다 나중에는 이거 뭐 지어낸 거겠지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차라리 지어낸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지어낸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아버지 도박해가지고 웨이터 하는 친구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모델하다가. 네.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사실은 집에 꼴통이 하나씩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 이제 뭐 자식들 중에 문제 많이 치고 그런 애도 있고 부모가 꼴통인 집도 많아요. 그 부모가 꼴통인 경우에는 진짜 자식들이 한 2대까지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그 도박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였고, 그 축구 선수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 축구 선수 반지 뽀뽀하시다가 그분도 어머니가 도박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원정 경기 갔다가 그날 오고 막 그랬어요. 네. 경찰서 가가지고 막 내 아들 누군지 아냐고 막 이러면서. 부모가 꼴통인 경우에는 진짜 답 없거든. 자식들이 카바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자식들은 이제 20대 30대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이제 그런 사회를 배워나갈 나이인데, 부모가 꼴통짓을 시작하면은 네. 답이 없어요. 제가 아는 요거랑 비슷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미용을 배우는 여자애였어요. 네. 미용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미용실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바 같은 데서 이제 알바를 해서 그러니까 낮에는 미용하고 저녁에 바에서 알바하고, 그래서 돈 성실하잖아요. 네네. 바에서 일했다고 뭐 나쁘게 보고 그럴 게 아니고 성실하게 일단 살아서 자기가 돈을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렇게 이혼을 하고, 원래 되게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네. 역삼동에 아파트가 막 2채씩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좀 많이 가져가셨어요, 재산을. 그래서 가져가셨는데 명의는 아버지인 채로, 그러니까 그 지방 일산에다가 이제 이 주택을 구해주고, 근데 명의자는 아버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수가 틀린 거지. 수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장님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전액 받아서 전부 다 도박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체도 싹 정리해서 다 도박하시고, 문제는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니고 잠수 타면서 이제 지방 도박판 돌아다니면서 도박을 하시는데, 그 딸 인감을 들고 다니면서 미친. 그 친구가 지금까지 갚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랑 그런 거 하면서 걔도 21살이에요. 걔도 92년생. 근데 2년 동안 벌어서 6천만 원을 갚았어요. 네. 밤 잠 못 자고 막 할 거 안 하고 이러면서 6천만 원을 갚았는데, 문제는 경찰에서 어떻게 못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못해요. 그리고 인간만 주면 돈을 빌려주는 그런 애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잠수를 타겠다라는 식으로 잠수를 타면은 잡을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이미 돈 거기까지 가면 돈은 이미 빌려서 날른 상태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그 딸은 지금은 이제 고소를 한 상태고, 걔 앞으로 이제 남은 돈이 한 3천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아직도 뭐 그렇게 빡세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런 그 아픔을 너무 많이 겪어야 되는 거죠,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꼴통짓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꼴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뭐 이렇게 뭐 그건 너무하다, 부모에 대해서 꼴통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네, 있는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시비 거세요. 저는 꼴통이라고 할래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진짜 답 없잖아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멘탈이 나가셨어요 지금. 네, 그런 분,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거시기 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중요한 건 이런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어낸 거다 안 지어낸 거다에 열을 올릴 시간에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하고 행복한 거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남보고 주작이라고 할 시간에 네. 자기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한마디씩 더 네, 하세요. 진짜로. 저도 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너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거를 되게 둔했었어요. 몰랐다가 크게 되면서 이제 저희 집 안에도 뭐 친척들 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나둘씩 알게 됐었고, 제일 그걸 좀 직접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운전병, 원래 주특기는 운전병이었는데 운전병도 하고 평소에는 제가 그 인사개원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중대원들의 신상 관련된 거를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게 많았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제가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는 그 간부들이 그런 걸 많이 맡겼었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50%가 편부 아니면 편모 아니면은 아예 양쪽 다 안 계신 거였어요. 진짜. 맞아요. 저희 중대가 뭐 특이한 케이스일 수는 있겠지만은 반이 그랬었어요. 전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정도일 거라고 체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뭐 편부 편모는 물론이거냐 그 안에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거 이런 걸 하나씩 듣다 보니까는 와, 이게 진짜 행복한 거에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진짜 모르는구나. 몰라요. 알 수가 진짜 없고. 쉽게 말하면 진짜 안 되겠구나 이거는. 네. 저 그거 되게 절실히 알 수가 없고, 그 뭐지?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모 분께서 좀 안 좋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친부모가 그러는 것도 봤어요. 그것도 어떤 여자분인데 이혼을 하셨어요. 갈라서셔서 이번에는 이제 그 어머니 쪽은 잠수, 근데 아버지가 이제 다 키우셨었는데, 아버지는 그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재산도 좀 있으세요. 뭐 이렇게 빌라 몇 채, 그 동네에 빌라 몇 채도 있고 이렇게 한데, 아들이 꼴통인 거야. 아들이 꼴통인데 막 그 학교 보내면 막 염색하고 본드 불고 막 애들 때리고 다니고 돈 뺏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사고를 좀 더 크게 치는, 막 오토바이 끌고 막 차로 사람 치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돈 주고 데려와서 합의시켜서 보내면 그날 또 그러고 그날 또 그러고 이러니까 아빠가 짜증난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꼴통짓을 같이 이렇게 똥통에서 막 구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 안 키우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누나한테 간 거예요. 누나가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애 합의금 벌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특수직업군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야.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와, 아빠가 데려가라 라고 하면, 그래 내가 키울게, 그럼 네가 얼마씩 줘 나를, 이런 거래가 되더라고, 딸이랑. 그래서 솔직히 20대 초반 딸이 한 달에 200, 300씩 가져오면 지 쓰고 남은 거 가져오는 건데 무슨 일 하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부모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 돈을 덥석덥석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제정신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친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가정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 선생님 얘기했었잖아요. 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 마음에 담아두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좋은 데 다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 좋은 데 다닌 학생들은 안 다녀봤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자기 남이 경험만 바탕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남이 안 좋은 일 얘기할 때 주작주작 하는 거 사실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네. 본인의 경험이 전부는 아니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좀 안 좋은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공감이 좀 많이 가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네. 공감이 가서 안타까운 거랑 그냥 봐도 그 뭐 서프라이즈 같은 데 나올 만큼 불쌍한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공감 가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누나가 이제 멘붕 상태에서 좀 회복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런 경우도 뭐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인연 끊으셔야 돼요. 아,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거는 딱 하나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지금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서 이제 누군가 커트를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인이 됐잖아요. 본인의 주변 사람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난 당신 남으로 생각하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당신이랑 나랑 대화하는 일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고 커트를 하세요. 그리고 아빠랑만 대화하세요. 본인의 가족은 아버지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랑 이렇게 둘이 따로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아버지한테도 말씀하세요. 나 엄마랑 그 새어머니랑 같이 자리하는 거 불편하다. 그 정도 요구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부모 자식까지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거 말고는 사실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와는 너무 동떨어져, 뭐 제 친구를 통해서 간접 경험은 있지만 저와는 애초에 너무 다른 거라서 제가 뭐라고 적절한 조언을 해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확실한 거는 다 보답 받으실 거예요. 아픔을 많이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위 사람들의 행동들이 자신한테 아픔을 주는지를 아시는 분이니까는 주위 사람 상처 안 주면서 착하게 사시다 보면은 언젠가 다 보답 받으실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에 돈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제일 잘못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주는 게? 달라고 주는 것도 문제고, 네. 하여튼 그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에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 도와줘야죠. 뭐 아버지가 갑자기 뭐 했는데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그럼 도와드려요. 그럼 빚내서 도와드려요. 근데 별것도 없는데 그냥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보면 주변에서 부모님한테 되게 잘한다, 효자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게 그냥 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자수성가해서 잘 산 사람들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못되게 굴고 남들 밟고 일어나야 자수성가 할 수 있거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막 여기 거의 자포자기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게 내가 스트레스가 덜 받으니까 그런 걸 선택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계속 그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니까 지금 입장인 거예요. 지금처럼 안 살고 싶으면 그거에서 뭔가 깨고 나와야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딱 자기 주변 사람에 대한 선을 긋고 내가 번 돈은 내 거, 그렇게 딱 인식을 하기 시작하셔야 지금 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내가 욕심 없이, 나는 그냥 욕심 없어, 난 쿨하니까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냥 넘어가다 보면 이런 상황은 계속 생겨나요. 마치 제가 아버지가 지방 돌아다니시면서 도박하시는 그분도 제가 고소하라고 계속 종용을 했어요. 어떻게 아버지인데 고소하냐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안 깨고 나오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해요. 절대 반성하거나 우리가 뭐 스크루지 영감처럼 자다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되고 이런 상황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기니까 지금 상황에서 깨려면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을 고쳐 나가셔야 합니다. 어렵네요. 저는 진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서. 저도 진짜 무슨 현실이 드라마가 더 막창이라더니, 지금 사연 써주신 분도 그렇고 훌게이님의 주위 분 얘기도 그렇고 저는 좀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진짜. 지금 말이야 남 얘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네요 정말로.
전 그게 이제 울지 마요. 아, 왜 울어? 사실 그래서 뭔가를 조언을 해드리고 하려면은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그걸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애초에 진심으로 그걸 공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고 슬픈 일이라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네, 듣는 것만으로도. 초콜릿 먹어요, 기분 좋아지게. 단 거. 그래요.